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2020 도쿄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포상 중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군면제, 뭐 포상금, 연금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 주택 특별공급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포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보상이다 이런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반찬 토론 참여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 집 산 거 많이 올랐죠?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더위에 올림픽 보면서 예. 아주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전민기 팀장도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는 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연금 있는 거 알고 계셨을 테고, 예. 포상금 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테고, 네. 군면제 뭐 계속 뭐 논란이 돼 왔고,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포상 중에 주택 특별공급도 있었습니까? 이게 예.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5조 제1항 22호를 보면요. 예. 올림픽 대회, 그다음에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국제 경기 연맹이랑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아시아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 경기의 경우는 이제 15개 나라 이상, 개인 예. 경기인 경우는 10개 나라 이상이 참가한 대회가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여기서 예.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 선수들에게 아하. 주택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주택 특별공급 그 신청 자격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 이제 집을 주는 걸로 또 집은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예. 분양권을 주는 거고요. 아하. 사실 그것도 극히 일부 자격을 갖췄을 때 예. 이제 주는 거지 당첨까지는 사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또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도 불공정한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일단 국민주택의 개념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이 되고 예.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도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 시도지사 승인하면은 수도권에서는 뭐 15%, 그 외 지역에서 이제 20% 정도로 확대가 돼요. 예. 그래서 일단 15%를 기준으로 보면 이 우수 선수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은 한 0.2% 정도입니다. 0.2%. 예. 그래서 15% 중에서 5%가 국가 유공자에게 10%는 해당지구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하고서 예. 거기서 또 남는 물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구민,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 선수 및 우수 기능인 등으로 이제 먼저 물량 공급하고 예. 전체 가구수 기준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해당하는 우수 선수와 우수 기능인은 0.2%. 예. 이마저도 단지에 따라서 배정 물량이 없을 때가 많고요. 있어도 물량이 적어서 뭐 손에 꼽히는 정도. 그래서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이 한 28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서 순위를 보면은 한 22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메달을 따면 집을 한 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메달 따면 무조건 한 채, 이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예. 제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메달별로 점수도 달라서 예.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을 보면은 예.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90점이고요.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예. 세계 선수권에서는 금메달 따도 45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만 음흠. 특별 공급 대상 지위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메달 6개잖아요. 예. 6명 정도. 아. 그 분양주택 기준도 다른 특별 공급처럼 9억 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예.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또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아, 집이 없어야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사례를 보면은 지난해 11월에 동시 분양한 그 과천지식 정보타운 3개 단지 1698가구였는데 우수 선수에게 배정된 물량이 전혀 없었어요. 제로.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주택 소유자만 배정을 받게 돼서 예. 이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죠. 거기에 순위 자체도 굉장히 후순위고 예.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또 무주택자여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규정, 거기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이어야만 좀 가능성이 생기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네. 오늘 저 애청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데 네. 예, 이 내용이 예. 좀 어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좀 활기차게 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졌군요.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 금메달을 딴 우리 스포츠 스타에게 주택 특공을 제공하는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둘의 입장은 아니고 네. 또 YTN 라디오 입장도 아니고 그냥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이제 그 누리꾼들의 의견을 저희 입을 통해서 대변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뭐 주택 특공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반대입니다.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뭐 물량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인식만 나빠지고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굳이 그럴 거면은 이걸 뭐하러 주느냐, 안 주는 이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고 예. 사실은 지금 주택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그냥 포상금을 더 주면 더 줬지 분양권이나 이 특별 공급 저는 주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줘야 한다로 갈게요. 여기 성의 없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은 이 아무래도 금메달 따면 뭐 이 개인 선수의 인기도 물론 올라가겠습니다만 스포츠 산업 전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만 양궁이나 탁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 자체가 좀 무의미하거든요, 사실. 네. 거의 이런 선수들은 포상에 의지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포상을 좀 확대해야 된다. 예,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한 정당한 보상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요즘 참 주택 문제로 청년들이 힘든데 너무 과한 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올림픽이라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금메달을 뭐 금은동 다 가치가 똑같지만 그 땄을 때 또 국민들이 그 느끼는 그 굉장한 기쁨이 또 있기 때문에 주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 의견 보면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자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거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굳이 포함돼야 하냐? 그 특별 공급 그것도 어차피 지금 나눠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그걸 나눠줘야 되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야구나 축구처럼 이제 프로팀이 있어서 높은 연봉 받는 종목까지 혜택 주는 거는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983년에 미국 LA 올림픽 앞두고서 선수들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도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미분양도 많이 나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과 좀 맞지 않다라는 반대 의견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올림픽이 과거에는 좀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국위선양 이런 좀 타이틀로
많이 대회가 치러졌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졌고 또 네. 올림픽도 사실 요즘은 메달이 그렇게 그 선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올림픽에 특히 이제 문화 자체가 바뀐 것 예, 같아요. 예.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굉장히 금메달에 집착했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스스로 즐기는 모습, 열심히 하고 만족해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뭐 금메달 따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예. 하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고 더 그렇습니다. 응원하게 되는 그런 문화. 예. 저는 왜 진작에 이렇게 못했을까 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올림픽 때는 금메달에 굉장히 집착을 했거든요. 예전에 막 메달 따야 되는데 못 따는 거 있으면 막 선수들 욕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욕까지 없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저는 마음에 그렇게는 하진 않았는데 그 정도는. 그렇습니까? 그럼 저 같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저는 네. 은메달만 따도 욕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2050번님, 최영진 아나운서와 같은 생각입니다. 선수들 피땀 흘린 결과에 포상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음, 3234번님, 많은 국민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피땀 흘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의 기회는 혜택이 아니라 공정하게 줘야 합니다. 이런 그렇죠. 의견입니다. 예. 4397번님,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은 줘야 하지만 꼭 주택이어야 합니까? 돈을 차라리 더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7048번님, 그 정도의 혜택은 합당합니다. 자, 그런데 전민기 팀장님 댁에서 레깅스 입고 방송 중이십니까? 라고 하셨네요. 진짜 아, 상상하기도 싫다, 진짜.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예. 오늘은 착용 어,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상에 대한 지적도 뭐 처음은 아닌데 사실 네. 가장 논란이 돼왔던 거, 음, 제가 지금 선수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야구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축구도 한 번 있었는데 네. 병역 특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찬반은 진짜 평행선 같은 맞아요. 논쟁이에요. 예. 찬성하는 입장 들어보면 이제 운동선수는 사실은 그 직업적 생명이 아주 짧다는 거죠. 예, 최대 예. 뭐 30대 후반, 적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그 기간 동안 군대 가야 한다는 건 정말 큰 타격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예. 반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 10개를 따더라도 금메달 하나보다 가치가 덜 인정되는 현행제도 문제점을 또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남자 선수들에게 좀 지나치게 병역 혜택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평행선입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다뤘었잖아요. 그럼 BTS 같이 국위선양 잘한 더 많이 한 그런 가수들은 왜 안 해주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뭐 끊임없이 논쟁이 뭐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방송 전에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번 도쿄올림픽 포상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예요? 예. 싱가포르거든요. 아, 싱가포르가 금메달 리스트에게 8억이 넘는 돈을 줘요. 그렇죠. 8억 5천만 원이요? 예. 네. 상대적으로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힘든 동남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 네. 유럽권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워낙 우리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예, 예. 맞아요. 어, 우리나라가 이제 한 6,2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네네. 네, 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찬성하는 입장, 그러니까 포상 주택 특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포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상금 자체는 이제 찬성입니다. 예, 예. 그래서 포상의 포상금은 긍정적 역할이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주택특공은 사실은 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정도의 포상이라면 다른 포상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고. 예. 그리고 비인기 종목, 프로팀이 없는 종목의 경우 포상 혜택도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스포츠 시장 자체가 없어서 스포츠 선수가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이제 국가 포상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도 시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말씀했던 아까 그런 종목들도 포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예. 그분들은 좀 더 드렸으면 좋겠고 예. 그 싱가포르 얘기하셨는데 8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예. 은메달도 한 4억 원 넘게 주고 동메달이 2억 원,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연금으로 월 100만 원 받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6,720만 원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기업에서 또 경력금을 또 본인이 속한 팀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후원하는 기업에서 또 많은 경력금 같은 걸 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메달 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한 명 따게 되면 엄청난 포상금 주는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첫 금이 이제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나왔는데 예. 약 4억 원의 현금에다가 집 한 채 그리고 소 5마리 줬어요. 소요? 소. 아, 소를 줬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배드민턴 인도네시아 협회는 지금 배드민턴이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국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힘체기에 빠졌기 때문에 아하. 정부로부터 이런 큰 포상금을 약속했고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예. 위한 좀 약속이 먹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뛰기, 수영 이런 비주류 종목에서 메달 획득하지 못해도 최상위 순위권 차지하거나 아시아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좀 오히려 확대하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게 좀 종목마다 좀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 또 형평성 공정하지 문제가 않다라는 나올 거고. 목소리도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예. 어쨌든 각 스포츠 협회가 사실상 좀 요즘에는 국위 선양 이런 말 이제는 좀 많이 이번 없죠. 올림픽부터는 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예. 명분으로 국가의 선수 포상을 좀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팬과 기업의 후원을 좀 끌어내는 거 어쩌냐 이런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